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인이라는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코로나 시대의 대학생활이라는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의 2편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엔데믹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풀린 상황에서의 대학생활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인공지능하고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17학번 전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학 생활이 전후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죠.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코로나 전의 대학 생활과 코로나 중의 대학 생활, 그리고 코로나 후의 대학 생활을 모두 겪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중, 후를 다 비교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 수업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해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수업을 들으려면은 특정 시간대, 특정 공간에 가서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제약 사항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통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뭐 줌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구글 미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두 가지 제한점 중에서 그 공간적 제약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약들이 완화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려대학교 컴퓨터 비전 연구실에서 1년 반 동안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 계신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계신 다른 연구자분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진 것 같아서, 네, 뭐 수업 방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수업을 못 하시는 환경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출장을 가시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네. 다른 지역에 뭐 학기가 있어서 가시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수업을 못 했었는데요. 네.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환경에서도 수업을 네.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장점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저는 이제 문과고 소비자학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학과랑 조금 다른 과목을 배우는 공대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대에서도 훨씬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해보면 줌 수업 불편해요,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네.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를 켜지 않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허공에다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평상시에 장난도 많이 치셨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게 될 경우는 교수님이 앞에 계시고 딴짓하기도 조금 환경이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 편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을 조금 더 못하는 경향이 있죠. 뭐 네. 딴짓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수업을 녹음해가지고 네. 나중에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신입생 때는 학교에 나갔다가 다시 중간에 줌이나 뭐 이런 비대면 수업을 했다가 다시 또 최근에 학교로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좀 이런 전중 후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초반에는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학교에 굳이 안 나가도 되고, 네.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한 7시 반쯤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을 해야 돼요. 학교도 또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가지 않고 이제 집에서도 들어도 되니까 편한데, 이제
수업이 조금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2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예, 그리워졌다면. 학교에서 하는 수업도 그리웠고 교수님이랑 어느 정도 서로 상호관계에 소통이 있어야지 저도 더 배우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워질 시점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2년 정도가 되면은 딱 그리워지는 그 네.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귀하고 나니까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 생활 반경이 조금 달라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거의 활동 반경이 집 아니면 독서실 이렇게 제한이 됐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에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던 동기들이랑도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뭐 밥도 같이 먹게 되고 하면서 조금 더 대학생다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좀 흥미로운데 대학 생활이라는 게 수업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동기들이랑 밥도 먹고 모임도 하고 술자리도 하고 이런 것도 다 대학 생활에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동안에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좀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그게 채워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연관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대학 생활에서 수업 말고도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그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코로나 전과 중과 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전에는 조금 더 인간관계 형성 프레임을 확장시키는데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듣게 되면 몰랐던 선배나 후배들도 만나게 되고 또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형성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아무래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독서실하고 집 밖에 환경이 이렇게 제한되면서 이제 동기들은 거의 못 만났죠. 왜냐면은 사는 곳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리적으로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가까이 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기들보다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더 많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친했던 친구들은 계속 보고 그리고 애매했던 관계의 친구들은 거의 만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조금 더 고인물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딥해진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찐친들만 만나게 되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 생활에서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이 코로나 학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20학번, 21학번이 있잖아요. 네. 그 후배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후배들의 대학 생활은 좀 어떤 것 같나요? 보시기에. 저희 그 고려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뻔문화라고 있거든요. 문화요? 네, 그게 뭐냐면요. 이제 학번의 뒷자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서 뻔 가족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뻔 가족 내에서 뻔 선배는 뻔 후배한테 뭐 족보라든지 아니면 수업 정보 아니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뻔 가족이 쭉 이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7학번인데 13학번 선배님까지 만나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그러시는데요. 이 뻔 문화가 중단이 됐다고 제가 후배들한테 들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서로 만나야지 이제 그렇죠. 뭐라도 알려주는데 네.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애가 있는지도 선배들도 모르다 보니까요. 이런 뻔 문화가 아예 없어졌다고 들어가지고 그 친구들도 이제 과 활동을 활발히 하는 친구들도 보통 과 친구가 한 많으면 7명 정도?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없는 친구들은 아예 과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좀 그런 특징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팀플을 만들어주면 저는 다 연락처를 이미 알 거라고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하니까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처를 서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오리엔테이션 자체를 못하니까 서로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연결해서 좀 수업이나 인간관계, 선후배 관계 말고도 우리가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은 좀 코로나 전과 중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크게 2가지 정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는 축구 동아리고 다른 건 이제 인사이더스라고 고대 창업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팬데믹 이전에는
축구 같은 경우에 당연히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빨리 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창업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친해지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활동을 거의 한 7, 8개월 정도 했었는데 지금도 안 친한 애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근데 저는 일단 동아리 활동이 비대면으로나마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네.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비대면으로 하나요? 이제 저희 창업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팀으로 나눠져서 가지고요. 그 창업 아이템들이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동아리가 원래 구성이 됐었거든요. 이제 팀끼리 만나는 거는 비대면으로도 만나기도 했는데요. 발표를 하는 건 이제 전체가 다 모여서 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었던 점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그 플랫폼 사업들이 굉장히 대두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창업 아이템들을 다 발표를 하는데 거의 99.9%가 다 플랫폼 사업 관련 아이디어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창업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흥미로웠어요. 확실히 플랫폼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아리 말고도 또 대학 생활에 저는 개인적으로 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연애를 하는 거, 네. 소개팅하는 거, 네. 혹은 미팅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 미팅을 어떻게 할까, 소개팅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주변에 어떤 네. 사례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미팅 문화와 소개팅 문화 혹은 뭐 연애 문화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조금 고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연애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못 만나니까 본인들이 다 알아서 방법을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신기했던 게 요즘은 그 소개팅 어플이나 아니면 매칭 어플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발전을 맞아요. 했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제 뭐 동네 친구도 만나고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꼭 그런 연애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커뮤니티 중에서 에브리타임이라고 네.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도 보면 올라오는 글들이 몇 시에 무슨 역에서 술 마실 사람 뭐 이런 류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많이 바뀌긴 했구나 이런 요즘 애들이 생각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네. 그 에브리타임에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일 만남? 이런 거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만나본 적은 없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제 친구들끼리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제 젠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요. 서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뜨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보면 이 친구 어디 있네? 그럼 전화해서 만나서 뭐 당구 한판 친다든지 근처에 그런 식으로. 있으면 예, 바로 예. 연락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용산역에 친구 만나러 놀러 갔었는데 근처에서 친구가 제 젠리 보고 같이 와가지고 술 마신 적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희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젠니가 뭐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위치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어른들이 듣기에는 내 위치를 공유한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맞아요. 일일 것 같거든요. 네. 뭐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불안한 사람들도 친구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안개 모드라든지 이런 설정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몇 미터 반경에 있는지만 네. 표시가 뜨고 정확한 위치를 안 뜨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아예 기능도 끌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위치가 공유되는 거에 대해 조금 불안감은 있죠, 저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만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마 만약에 부모님이 그걸 쓰신다면 저도 조금 꺼려질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젠니라는 어플이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어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좀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많이 쓰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요즘 연애는 좀 코로나 이전과 이렇게 달라졌더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데이트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졌죠. 네. 왜냐면은 지금은 제한이 풀려졌는데 예전에는 뭐 술집 같은 경우 10시 제한, 뭐 9시 제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정해져 있었고 뭐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뭐 9시 이후에 영업 금지 이런 네.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데이트들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끝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특이했던 점은 오히려 방을 잡고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파티룸을 잡아서 친구들끼리 모아서 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중 그리고 코로나 후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제 좀 엔데믹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가 끝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학 생활은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소통 플랫폼을 저희가 활용함으로써 공간적인 제한점들을 좀 완화됐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근데 거기서 오는 장점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대학생활 수업에서도 계속 이러한 장점들을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을 못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일주일 전부터 이때까지 수업했던 수업들을 다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복습을 하라고. 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플랫폼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수업들에서도 물론 대면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대면 툴을 적재적소에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코로나 전과 코로나 중 그리고 코로나 후를 경험해 보신 분께서 특별히 출연을 해주셔서 저희에게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